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세안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세안이 한국에게 거의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현실주의적인 이유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면에서 동남아시아, 즉 아세안은요, 한국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도움이 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세안을 핵심적인 외교 대상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가 한국과의 관계에 어떤지 하는 그 현황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도요, 아세안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또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동남아시아, 그중에 아세안에 대한 접근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의 생각을 제목으로 제시해 보았는데요. 한국의 아세안 전략의 방향은 교류협력과 상생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저의 영상의 제목입니다. 상대가 있는 게임을 하는 것이 모든 외교의 바탕이죠. 그리고 결국 그 외교에서는 나와 내가 함께 신뢰하며 성장해야 한다는 그것은 하나의 불문율에 가까운 것이고요. 이것이 모든 외교의 외교를 하는 기본 일반 원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아세안은요, 협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교류와 또 상생이라는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한 아세안 전략 방향에서 봤을 적에 과연 그동안에 우리 한국 정부가 아세안 외교를 어떻게 전개했는지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한국 정부의 대아세안 외교는요,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했었던 좀 그런 부침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4강, 늘 들어보셨던 얘기죠. 한반도와 주변 4강이라는 구도에 함몰되어 있다면은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리면요, 언제나 우리 편이고 또한 더 발전될 수 있는 좋은 조력자 아세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1998년 취임했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에 가장 많이 집중했었고 또 성과를 구체적으로 냈었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제 위기를 함께 타개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즉 아세안 플러스 3죠. 이 체제가 태동이 되자 그 방향을 잡는 데 적극 앞장섰습니다. 동아시아 비전그룹이라든지 동아시아 연구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자고 제의를 하면서 아세안 플러스 3 체제의 미래를 구상을 해 나갔고, 나아가서는 2005년 출범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의 출범에도 크게 공헌을 했죠. 그 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요, 동북아 이 균형자론에 좀 매몰되다 보니까 한반도와 주변 4강 관계에 집중을 하면서 아세안에는 사실 특별한 관심을 제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세안과 시작했던 FTA 협상 개시가 일부 성과라고는 하겠죠. 그 다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요, 2009년 3월에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순방을 하면서 여기서 신아시아 외교 구상, New Asia Initiative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아세안을 향해 내놓은 본격적인 외교 방안이었죠. 한국 외교의 외연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등 소위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이었고요. 이런 방향 제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이웃인 아시아와 협력 외교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는 재난 대처라든지 또는 빈곤 해소 같은 이러한 영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신아시아 구상의 기본적인 목표였어요. 그렇지만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너무 이 범위가 넓었다는 것과 또
너무 많은 여러 분야를 나열만 하고 그 성과를 보기에는 제한적이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에너지 자원 외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 제시에 있었던 아세안 전략은 사실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아세안 안보 대화, 이걸 이제 신설을 했었는데 이것이 아세안 관련 외교의 성과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었죠. 창조 경제 외교라든지 행복 외교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썼었고요. 또 교육에 집착하는 듯한 이 세일즈 외교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 아세안 외교의 방향성은 후퇴했습니다. 2017년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새로운 대아세안 외교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고 또한 실행을 했습니다. New Southern Policy 이렇게 불리죠. NSP로. 이 동북아 중심의 그동안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안보 환경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으로부터도 매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가 처음으로 아세안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안보를 넘어서 경제와 사회문화 협력은 물론이고 또는 이런 외교적인 협력까지도 추구할 수 있다면 이건 아세안에게도 매우 환영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봤던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신남방 정책은요, 아세안하고 플러스 인도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아세안과 인도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기조 하에 소위 3P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3P는 세 개의 P, 사람, people, 그 다음에 번영, prosperity, 그 다음에 평화, peace. 이 세 P를 얘기를 하는데요. 신남방 정책의 3대 목표는요, 이런 3P에 기초해서 교류 중대를 통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자, 또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해가자. 또한 마지막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영내 안보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자. 이거였는데요. 이렇게 3대 3P 목표가 갖는 의미는 기존의 한 아세안 관계를 무역과 통상 같은 이런 경제주의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people, 즉 사람에 집중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와 내용 모두 저는 가장 바람직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소위 3년간 몰아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발목을 잡혔던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로서는요, 이 신남방 정책에 인도가 포함된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인도와 아세안이 신남방이라는 지역 개념에 함께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이질적인 면이 여전히 아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동남아는 아세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게 인도가 들어감으로써 외연이 모호성이 커지고요. 또 내연의 구체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신남방 정책은 대아세안 외교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했었던 그러한 외교 전략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신남방 정책의 사람 중심, 또 평화 및 공동 번영, 미래 공동체 선언의 핵심은 바로 people, 사람이었는데요. 교류 협력과 상생 발전의 대상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인적 자본을 키우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는 모든 이 아세안 국가들로서도 가장 원하는 것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전 정권이 썼던 이런 신남방 정책이란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이런 큰 외교 목표 아래 바로 11월 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포용과 신뢰와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표명을 했죠. 그동안에 아시아 태평양 또는 동아시아라는 개념 대신에 인도 태평양이라는 새롭게 부상된 국제정치 지역 개념에 한국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아세안이 이미 2019년도에 발표했던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AOIP라고 하는데요. 이 AOIP와 상당히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태 전략의 핵심 방안으로서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코리아 아세안 솔리다리티 이니셔티브 KASI로 이제 요약이 되던데, 이 KASI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인태 전략이라는 틀 안에서 아세안 전략 방안을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추가해서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아세안 관계를 격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은 향후에 차후에 공개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라는 구체적인 제목의 아세안 외교 방향을 제시를 한 것은 저는 좋다고 보고요.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3가지 제안을 좀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첫째, 아세안과는 교류 또는 상생하는 사람 중심의 방안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과 또는 보건의료 같은 분야는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사람 중심의 외교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이자 방안이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중국과 일본 등 아세안에서 벌리고 있는 굉장히 경쟁하는 두 나라죠. 이 경쟁하는 나라들의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되 우리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꾸준히 이와 같은 구상과 전략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확실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또는 발전적인 그런 한아세안 관계 구상의 어떤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